오늘은 와이어프레임 정리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와이어 정리를 조금 하고 싶은데 앞이랑 뒤가 다르면 이렇게 겹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뒷부분이 이럴 때는 안 보이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예전에는 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뒷부분을 하이드하고 프론트에서 보고 정리 다 한 다음에 다시 꺼내고 컴바인하고 보드에 찍힌 다음에 멋지 하면 이제 정리 다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고 와이어프레임 보면은 첫 번째 탭이 트랜스폼 노드고 두 번째 탭이 쉐입 노드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탭인 쉐입 노드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서 두 번째 항목 메쉬 컴포넌트 디스플레이를 클릭을 합니다.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기본으로는 오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같이 보이는데 이걸 풀로 바꿔주시면 뒤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가 조금 편한데 지금 버텍스에서 보시면 선택이 되죠. 엣지 모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안 보이는데 드래그해서 했을 때는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래그 했을 때 선택도 안 되게 해야지 이제 조금 더 편하겠죠. 그 방법은 선택 툴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옵션에 카메라 베이스드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켜주시면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드래그 했을 때도 선택도 안 됩니다. 버텍스도 선택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앞부분 보이는 부분에 와이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선택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와이어 정리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한 각 컴포넌트들을 중심으로 줄어들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어를 만들고 디플리케이트를 한 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조절을 하시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랜을 만들어서 페이스 모드에서 선택을 하고 조절을 해보시면 선택한 컴포넌트들의 중심으로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조절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툴 세팅을 여신 후 액시스 오리엔테이션을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스케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멀티컷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처음에 형태 잡을 때는 면을 좀 적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엣지를 좀 더 곡면에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곡면일 경우 인서트 엣지로 이렇게 그냥 추가를 하면은 안 되죠. 이게 곡면 평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는데 곡면일 때는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인서트 엣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원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편하게 인서트 엣지에서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확한 원일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센터에 딱 찍혀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 엣지를 잘 사용을 안 하고요. 멀티컷을 사용을 해서 이 엣지 플로우가 꺼져 있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원하는 데 찍히고 컨트롤 마우스 가운데로 찍으면 어디를 찍어도 무조건 가운데 찍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엣지 플로우까지 켜고 컨트롤 마우스 가운데 버튼 찍으면 정확히 센터에 공유 보정해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원에 엣지를 추가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다 멀티컷 쓸 때는 또 이게 켜져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막 튀어오르고 형태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엣지 플로우를 꺼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제는 사용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요 멀티컷을 쓰실 때 엣지 플로우를 껐다 켰다 하는 상황이 모델링 할 때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옵션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면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인서트 엣지처럼 단축키가 있으면 참 기본 단축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야 기본으로는 이걸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멀티컷에서는 쉬프트가 센터를 찍는
그냥 찍으면 아무데나 찍히는 거고, Shift 누르고 찍으시면 이렇게 점이 생기고, 이때 찍으시면 이렇게 센터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Shift가 센터로 단축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엣지 플로우를 껐다 켰다 하고 싶으면 새로 단축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인 요 엣지 플로우를 단축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에 가셔서 제너럴 에디터, 스크립트 에디터 열어주시고요. 히스토리에 가시면 기본으로 이게 에코가 꺼져 있을 거예요. 에코 코멘트. 이게 켜져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스크립트가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켜주시고요.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멀티컷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제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있으면 찾아내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 클리어 올 버튼을 클릭을 해서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하시면 좀 알아보기가 쉬워요. 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요게 해당 스크립트입니다. 엣지 플로우를 쓰겠다. true. 그래서 컨트롤 C 하시고 윈도우에 가셔서 세팅 프리퍼런스 하키 에디터 와주시고, 여기서 커스텀 스크립트로 바꿔주시고, 유저 항목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지워볼게요. delete, delete.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new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름 써주시면 돼요. 멀티컷 엣지 플로우 온 하고, 카테고리는 커스텀 스크립트고 서브 카테고리가 아까 유저였죠. 그래서 유저 본인이 만든 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지금 온만 만들었는데 오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클릭하시고 전부 다 지운 다음에 끄는 거 보면 true만 false로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카피 하셔서 new 눌러주시고 뒤에만 true 대신 false를 써주시고, 똑같이 멀티컷 언더바 엣지 플로우 언더바 오프 하시고, 여기는 유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생겼죠.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원하는 단축키 넣으시면 돼요. 저는 F5, F6 하고 딴 데 클릭 한번 해서 세이브 앤 클로즈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F5 누르면 켜지고 F6 누르면 꺼지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공면에 넣으실 때는 이렇게 켜고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평면에 할 때는 끄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창이 없어도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시 F5 눌러서 켜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고, 평면에 쓸 때는 끄고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없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멀티컷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스 파일을 폴리곤 모델링 파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에서 간단한 걸 키위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주 이제 코스모스 파일을 사용하는데, 이게 기본은 이제 프록시 파일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링 파일이 아니어서 수정을 못해요. 점선면으로 편집이 안 되죠. 마우스 클릭을 해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이제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풀 지오메트리 보면 그래도 마찬가지 편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걸 편집을 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6번 눌러보시면 텍스처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서페를 가져가서 조금 더 더럽게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모델링을 약간 변형을 시키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일반 폴리곤 모델링 파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다운받으신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VRA에 import VRA proxy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 파일 이 경로에다가 방금 카피한 그걸 클릭을 하시고 밑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풀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불러올 때 좀 너무 무거우니까 일단 프리뷰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잠깐 옆으로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 여기 플립 엑시스는 이제 이게 보통 데이터들이 맥스 파일로 되어 있어서 마야로 갖고 오면 이제 90도 틀어지거든요.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체크 안 하면 옆으로 누워서 들어와요. 그래서 요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처럼 체크되어 있으면 프록시 파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걸 꺼주셔야지 이제 모델링 파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딱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첫 번째 트랜스폼, 쉐입 옆에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여기 Vray Mesh라는 탭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서 프리뷰를 이제 마야 메쉬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본 파일로, 원본 모델링 파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요거 아까 체크 안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UV 에디터로 가보시면 이렇게 UV도 다 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얘는 키위는 깔끔하게 UV를 폈는데 얘는 유리다 보니까 UV를 깔끔하게 안 핀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처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일단 UV가 펴져 있는 원본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V가 펴져 있으니까 이 텍스처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쓸 수 있겠죠. 지금 모델링만 들어온 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을 하셔서 일반 모델링은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모델링에 연결된 텍스처가 보이는데 얘는 코스모스 프록시라서 선택을 해도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요 두 번째 인풋 아웃풋 커넥션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재질들이 보여요.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재질이 두 개 있네요. 키위 재질이랑 여기 그릇 재질, 투명한 유리 그릇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돼 있죠. 한 개로 합쳐져 있죠. 원래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퍼레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키위랑 그릇은 따로 할게요. 다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빼주시면 이제 키위만 선택했으니까 키위만 컴바인 해주시고 다 됐죠? 그러면 키위 부분에 어사인을 해주시고 여기는 그릇을 어사인을 해주시면 이제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록시라서 수정을 못하지만 얘는 폴리곤이니까 수정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모델링 파일이니까 서페로 보내서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모델링 변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정말 유용한 여기 소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코스모스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이렇게 다운을 받은 거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운을 안 받은 거는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을 받아셔요. 그럼 받아지고 나서 이 아이콘, 초록색 아이콘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거를 여러분이 소스로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갖다 쓰시고 혹시나 모델링 수정하고 싶으면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프록시 파일을 모델링 파일로 바꾼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야에서 시뮬레이션 한 오브젝트를 서페로 가져갔을 때 원래 형태로 돌아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을 선택을 하고 FX 메뉴에서 엔클로스 만들어 주시고 충돌체 선택해 주시고 패시브 콜리더 설정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걸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이 녀석이 딱 굳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페로
보내볼게요. Export Selection 해서 FBX로 Close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서페를 열어서 New 클릭하셔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렇게 원래 시뮬레이션 하기 전 모양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보낸 모델링 형태랑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무거나 오브젝트 하나 꺼내셔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오브젝트랑 컴바인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컴바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면은 다시 또 선택해서 지워주면 이제 얘를 한번 컴바인 한번 하면 이 쉐입 노드가 이름이 바뀌면서 초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Export Selection 해서 클로스로 다시 내보내 주시고 서페에서 New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갖고 온 애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델링 원하는 시뮬레이션 한 그 느낌 그대로 모델링이 들어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한 오브젝트 서페로 형태 유지한 상태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포토샵 같은 2D 페인팅 툴에서 텍스처링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3D 페인팅 툴에서 작업하실 때는 입체를 보면서 텍스처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포토샵 같은 2D는 이런 UV, 2D 평면상에서 텍스처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3D상에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앞쪽에 얼굴을 그리고 뭐 이쪽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넣는다든지 이런 위치를 잡을 때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대충 여기 있겠구나 라고 가서 짐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가이드로 어디가 어디인지 조금 체크를 해서 가지고 가시면은 조금 작업이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이 구의 UV가 잘 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잘 안 펴져 있어요. 지금 보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래서 UV 모드로 바꿔주시고 스케일로 이렇게 조금 늘려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레이아웃 한 다음에 이렇게 옆칸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스냅샷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눌러서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 이름을. 그 다음에 뭐 사이즈는 4096 이렇게 하고 타일은 첫 번째 칸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11로 하고 뭐 포맷은 JPG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적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컴포넌트 모드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변형을 시켜 놓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제가 해서 덮어 씌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하시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 씌워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치 그냥 그리면 요 부분이 여기 어디쯤인지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게 모델링 메뉴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요거를 렌더링 메뉴로 바꿔주시고 여기 가시면 텍스처링에 가면 3D 페인팅 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처음에 하실 게 이제 어사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에다 그릴 거니까 어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4096으로 했으니까 4096 이렇게 해주시고 포맷은 그냥 PNG 그대로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 됐죠? 그럼 내가 이 부분에다가 얼굴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사이즈를 0.00 이렇게 하면 좋아. 이거 너무 작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은 여기 부분, 그리고 이제 스티커 붙일 부분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이제 포토샵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아, 이 부분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이 부분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겠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쉐이드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만들기만 하고 이것만 만들고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세이브 텍스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딱 하시면은 예, 세이브 지금 안 됐다고 나오죠. 씬부터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고, 세이브 씬 해서 테스트 3D 페인트 해서 여기 일단 씬을 먼저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는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 안에 보면 3D 페인트 텍스처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3D 페인팅을 쓰시면 그럼 그 안에 이 오브젝트 이름으로 정리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치값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포토샵을 열어서 오케이, 오픈 프로젝트 텍스처로 이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이미지에 가보시면은 아까 가이드 찍은 거랑 요거를 먼저 열겠습니다. 요렇게 UV를 찍어 온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방금 내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더블 클릭하시고 UV 위로 올려주시고 스크린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디가 어딘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D로 작업을 하지만 3D로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 텍스처링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